금토림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대전 둔산 더샵 엘리프를 매수했고 실입주 대신 월세를 놓았습니다. 월세도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낮추어서 거래도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질문입니다. 둔산 더샵 엘리프 매수 시 잔금 대출 5억을 받았고 현재 남은 돈은 약 3억 정도 됩니다. 현재 대출 원리금은 월세 플러스 소득으로 갚아나가고 있어요. 남은 대출금은 1년 정기예금을 하고 1년 후에 하나 더 매수하고 둔산 더샵 엘리프를 비과세로 매도할까 했는데요. 비과세보다는 실거주하면서 1가구 2주택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투자 물건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능곡 5구역이 좋아 보이는데 금토림님께서는 현 시점 능곡 5구역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이 DSR에 포함된다고 하고 창릉 신도시 입주와 겹칠까, 추후 능곡 입주 때 둔산 더샵 엘리프를 전세로 돌리고 전세금으로 능곡 잔금을 치를 수 있을까 등등 머리가 아프네요.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1년 후에 투자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소액으로 지방 투자를 해야 될까? 실거주가 아닌 투자를 하려다 보니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꿈지기님 안녕하세요. 둔산 더샵 엘리프 매수하셨군요. 네, 잘하신 듯 합니다. 지금 세종이 매우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전의 입지 좋은 새 아파트 입장에서는 지금 큰 호재입니다. 애매한 구축은 지금 힘들 수 있으나 세종이 힘을 내주고 있는 만큼 둔산 더샵 엘리프나 둔산 자이는 싸게 느껴집니다. 27년도에 대전이 공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새 아파트나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전에 질문 주실 때 둔산 더샵 엘리프나 둔산자이 실거주 생각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투자로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대전에 계속 거주하셔야 하는 상황이면 안정적으로 입주하셔서 거주하시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능곡 5구역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지금 같은 시기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재개발은 서울이나 경기도 F4 지역에 하시는 게 낫습니다. 또한 경기도 서부권은 향후 공급이 너무도 많고 빈 땅이 많아서 꽤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공급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대전에 둔산 더샵 엘리프 매수를 막 마치신 상태이고 또 대선을 비롯해서 지금 향후 변동성이 매우 큰 시기이므로 지금 바로 능곡 5구역과 같은 곳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공부를 조금 하시면서 방향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능곡 5구역보다는 다른 지역의 다른 상품을 찾아볼 것 같고 이제 막 대전에 대장급을 매수하셨으니 조금 더 방향성을 검토해 보시고 향후 대선 이후 여러 정책을 살펴보며 방향성을 좀 더 잡아갈 듯 합니다. 자,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오를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지켜내고 보유하고 견뎌낼 수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주택의 취득세는 위와 같습니다. 2020년 710 대책 이전만 해도 취득세가 한 채이건 10채이건 1%에서 3%였으나 710 대책 이후 위와 같이 비조정 지역은 1주택과 2주택까지는 1%에서 3%, 3주택부터는 바로 8%입니다. 그리고 4주택부터는 바로 12%죠. 다주택자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 약 취득세만 1.3억 이상 듭니다. 자, 그리고 조정지역은 첫 번째 주택만 1에서 3%, 2주택부터는 바로 8%, 3주택부터는 바로 12%입니다. 지금 똘똘한 한 채, 양극화 현상의 가장 큰 주범이죠. 정부에서도 이를 모를 바가 아닙니다. 똘채 현상이 취득세 중과가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정부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이 보도자료가 나왔죠. 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보이나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저 작은 액션인 느낌입니다. 즉 지방의 저가주택에 한해서 매수를 해도 취득세 중과를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공시지가 1억 2억 아파트면 취득세 중과가 아닌 무조건 1%였는데 근본 개정은 공시지가 2억 이하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향후에 지방이 살아나는 시기가 온다면 지금 이 정책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세종의 급반등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좀 더 힘들어서 아주 지방의 획기적인 정책이 한 번에 튀어나오길 바랬는데 말이죠. 자, 오늘 나온 보도자료를 간단히 보면 지역 경기 활력을 위해 저가주택 공시지가 2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 비적용에 관한 국무회의 통과. 네, 다만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 매수를 했을 경우 취득세는 기본 세율로 적용. 그러니까 올해 25년 1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친 사례만 가능한 거죠.
단 서울, 경기, 인천은 예외입니다. 수도권은 아니고 지방만 한해서 공시지가 2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취득세 중과를 안 한다는 거죠. 자, 또한 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지가 이하 2억 이하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주택수에서는 제외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산 거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자, 현재는 2주택 보유자가 지방의 2억 이하 아파트를 매수 시 취득세 기존에 8% 내던 것을 이제는 1%만 내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추가로 2억 초과 네 번째 주택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이제 2억 이하 아파트는 한 채는 채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12%가 아닌 8% 취득세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지방의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 살 때는 무조건 취득세 1%, 여러 채라도 1%, 그리고 보유주택 채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비싼 주택 한 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을 5개를 매수를 해도 다음 비싼 주택을 매수를 해도 2주택 취득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총 7주택이죠. 이럴 경우에는. 왜냐하면 공시지가 2억 주택이 5개가 있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취득세로 봐서는 2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 2억 이하 주택을 24년 작년에 계약서를 쓰고 잔금이 1월 2일 이후라면 이 또한 취득세 중과가 아닙니다. 자, 1월 2일부터 공시지가 2억 이하 아파트를 취득세 중과를 안 하는데 계약일 기준이 아닌 잔금일 기준입니다. 자, 하지만 25년 1월 2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은 채수에 포함입니다. 즉, 지금부터 사는 것만 취득세 완화해 주겠다? 채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 다주택자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잖아.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득이하게 내가 여러모로 형편상, 생활 편의상 내 집 마련을 지방 2억 이하를 해야만 한다를 제외하고는 2억 이하 투자는 당분간 투자로 가지 마십시오. 금포단에서 삐삐 칠 때 그때 가시면 됩니다. 취득세만 제외되는 것이지 보유세와 양도세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체크해봐야 할 상황이죠. 자, 그리고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취득할 때는 근본 취득세 중과 그대로입니다. 법인으로는 취득세 2억 이하 주택이라도 취득세 중과가 그대로라는 거죠. 아직은 전반적으로 개인으로나 법인으로나 당분간 그저 투자로 2억 이하 아파트를 가급적 안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에 아직 새 아파트도 온기가 안 왔는데 덥석 사면 오래 기다리거나 또는 다음 정부에 토끼몰이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2억 이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매도를 할 수 있는 채수를 줄일 수 있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